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12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대로, 자, 윤선도의 몽천요라는 작품하고, 자, 신음의 방홍시어라는 작품 두 작품을, 자,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로 출제된 것들을 보면, 시험에서 출제한 작품들을 보면, 자, 가사와 시조라고 하는 두 개의 갈래가 압도적으로 다른 갈래들에 비해서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사라고 하는 어떤 갈래를 중심으로 주요 작품들을 정리를 했고, 자, 오늘부터는 시조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시조를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가 EBS의 올해 수능 특강에 보면 대표적인 연시조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윤선도의 몽천요라는 작품도 전체 3개의 수로 되어 있는 이 연시조고, 자, 그런데 몽천요는 전 작품이 다 실려 있어. 전문이 다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방홍시어 같은 경우는 30수의 연작시인데, 우리가 30수가 다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일부가 실려 있어. 자, 그런데 방홍시어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던 작품이고, 시험 출제를 하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도가 두 작품 다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고 봤으면 좋겠어.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외적 중거인 보기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작품 안에서만 어떤 특정한 정보들을 좀 얻고 나중에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되면 그 보기 속에서 입히면 그러면 되니까. 자, 아니면 그 보기를 입히지 않더라도 보기가 없다 할지라도 작품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 우리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상징화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표면적인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읽어 나가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작품에 집중을 해서 자, 어떤 구절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 자, 상해론가 꿈이론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옥황은 방귀시나 군선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옳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상해론가 꿈인가라는 말은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생시인지 꿈인지 자, 꿈인지 생시인지 자, 백옥경이라는 곳에 올라갔대. 근데 이 백옥경이 하늘에 있는 곳인데 옥황상제가 사는 곳을 백옥경이라 그래. 자, 근데 이 공간은 현실적 공간은 아니잖아. 자, 그러면 어떠한 공간을 말하고 싶어서 이 공간을 쓴 거겠지.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한 공간일 건데 자, 그 공간에 올라갔더니 옥황이라고 하는 옥황상제는 나를 보고 반겨주셨대. 자, 그런데 군선 자, 우리가 무리군자의 신선선자인데 자, 신선의 무리들은 나를 꺼렸다는 거야. 자, 신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통념상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미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자, 옥황은 나를 반겨주셨고 자, 군선들은 나를 꺼렸다 그랬거든. 그럼 일단 이거는 나를 대하는 어떤 태도 면에서 차이를 보인 거야. 대조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누군가는 꺼렸고 누군가는 반겨주셨대. 자,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자, 두어라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옳았다라고 했는데 오호연월은 자, 호는 호수고 그 다음에 월은 달이거든. 자, 이거 전부 다 자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해서 이걸 그냥 자연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내 분수에 옳은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군선들이 꺼리는 그 상황 속에 놓이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것이 나의 분수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 옥황이었나 본데 그 옥황은 반겨주셨지만 일단 군선들 때문에 그냥 자기의 생각을 좀 바꾼 거야. 그렇게 군선이 꺼리는 그 공간 속에 놓이느니 차라리 그냥 오호연월 속에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나의 분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 자, 어쨌든 자신의 어떤 소망은 있었지만 그 소망의 방해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 자, 이 수를 보니까 풋잠에 꿈을 꾸어서 자, 11후에 들어가니 옥황은 우수시대 군선이 꾸짖는다. 자, 어즈버 백만억 창생을 어느 결에 물으리. 자, 나랑 같이 읽으면서 너희가 판단했겠지만 1수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2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유사성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반복이 되면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면서 반복을 시키는 부분이거든. 자, 근데 읽어보면 풋잠에 꿈을 꿨어. 자, 잠을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11후에 올라간 거야. 자, 그럼 11후에 올라간 게 이 백옥경하고도 서로 연관이 되겠지. 자, 갔더니 똑같은 맥락에 옥황은 우수셨고 군선들은 꾸짖었대. 자, 그러면 어떤 이 반복적 행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도 어떤 대조적인 차이, 태도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겠지.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즈버 백만억 창생을 어느 결에 물으리라고 했거든. 자, 어느 사이에 결이라고 하는 건 사이인데 어느 사이에 그걸 물을 수 있겠니? 물을 수 있었겠니? 라는 말이거든. 그럼 이건 물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좀 묻고 싶었어. 근데 그 묻는 대상이 뭐였냐면 백만억 창생과 관련된 것을 묻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옥황에게 이것과 관련된 것을 묻는 거고 그럼 화자가 지금 옥황에게 묻는 거니까 그 관계를 조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백만억 창생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백성과 관련된 것을 물어야 되는 대상이 옥황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백성과 관련된 걸 물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지도자잖아. 자,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임금이 아닐까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백성과 관련된 걸 묻고 싶었던 화자는 그 임금과 어떤 신하의 관계,
여기에 놓여져 있는 화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군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적어도 신하가 임금에게, 신하인 내가 임금에게 뭔가를 묻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 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신하들 중에서도 우리가 충성스러운 신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간신들도 많으니까. 자,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군선의 무리라고 하는 이들은 지금 적어도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아니라 방해를 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일단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맥락까지는 일수, 이수가 같은 맥락인 거야.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자연 속에 사는 것이 내 분수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삼수에, 자, 하늘이 잊으신제, 자, 무슨 술로 기워낸고, 백옥루 중수할제 어떤 밭이 이뤄낸고, 자, 옥함께 살아보자 하더니, 자, 다 못하야 오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하늘이 잊으신제 할 때, 자, 제라는 말은 뭐뭐 할 때라는 말이거든. 근데 잊으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자, 어지러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이지러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자, 우리가 어지러졌다나 뭐 이지러졌다 같은 경우에는 뜻이 뭔가가 없다는 얘기거든. 뭔가가 떨어져 없어지다, 뭐 없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던 간에 어떤 긍정적인 맥락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지러졌든 이지러졌든 간에 긍정적인 맥락은 아닌 거잖아. 자, 그래서 하늘이 어지러졌든 하늘이 이지러졌던 간에, 자,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 자, 무슨 술로, 자, 술이라고 하는 건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기워내는지, 또 백옥루를 중수할 때 이 중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뭔가를 다시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그 의미 속에도 들어있지만 뭔가를 다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맥락이 아니라 부정적인 맥락이잖아. 자, 이래야 될 때 어떤 밭이 이뤄낸 거, 밭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잖아. 그 장인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장인이 그것을 이뤄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옥함께 살아보자 하더니 라는데, 이 살아보자라는 말은 삽다란 얘기인데, 우리가 이 삽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여쭙다, 아래다, 알리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옥함께 이런 것들을 살아보자 했는데 그걸 다 못하고 왔다. 자, 다 못하고 왔던 이유는, 자, 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어. 이 군선들의 방해 때문이지. 자, 군선들의 어떤 방해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외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옥함께 만나서 백만옥 창생과 관련된 것도 묻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장인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옥함과 허심탄회하게 뭔가를 얘기해보고 싶고 묻고 싶었는데 이 군선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방해를 받았다. 이런 맥락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정보에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냈던 부분이 이 정도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보기가 없는 상태니까 표면적인 정보에서 드러난 걸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화자는 드러났느냐라고 본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어. 화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지는 않았어. 그 화자에게 그럼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백옥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옥황을 만났지만 옥황은 반겨줬고 군선들이 꺼렸다 이런 말을 썼잖아. 근데 그건 꿈속 얘기거든, 꿈. 자, 그러면 현실적 상황에서 보면 일단 옥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옥황이라 불리는 인물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볼 수가 없이 떨어져 있다.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느냐. 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일단은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니까 그리움이 있었을 거고, 자, 그리고 그런 그리운 대상인 옥황을 만나서 내가 뭔가 묻고 싶은 것도 있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 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소망이 있었거든. 자, 그런데 뭔가가 방해를 받았어. 자, 방해를 받고, 자, 그래서 뭔가를 안타까워하고 어떤 비통해하고 뭐 이런 어떤 정서들이 드러나. 자,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표면적인 정보들만 바탕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판단해 보면, 자, 옥황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옥황에 대한 그리움과 옥황과 만나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소망, 자, 뭔가를 여쭈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소망, 이렇게 잡고 하나는, 자, 그런데 군선들의 방해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 이렇게가 우리가 묶이면 이 작품의 주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 자, 표현상의 특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표현상의 특징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아까 전에 정리했으니까 오늘은 또 두 작품을 해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걸로 대체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모의고사에서 출제했었던 이 보기를 바탕으로 또 보기의 필요성을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가져왔는데,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윤선도는 1652년에 자, 효종의 부름을 받아 동숭부지가 되었으나, 자, 서인들의 어떤 계속된 모함이 있었대. 자, 그래서 결국 윤선도는 노안을 핑계로 경기도 양주 땅 고산으로 내려가 응거하였는데, 자, 몽천효는 작가가 고산에서 응거하던 시절에 지었던 작품이다. 자, 이 작품에는 자, 서인 세력의 모략으로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비통한 어떤 심정과 자, 조정과 백성들에 대한 우려가 잘 드러나 있는데, 자,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우의적인 장치를 통해서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몇 줄 안 되는 이 보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얻게 돼. 자, 출제자가 어떤 관점을 정하기 위해서 던져준 정보인데, 너희들이 이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 독해가 얼마나 수월해지는지. 자, 일단 우리가 이 보기에서 효종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서인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 효종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효종은 너희가 잘 알다시피 임금이야. 자, 그러면 백옥경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자, 더군다나 여기에 옥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자, 그것은 전부 다 효종과 연결되는 어떤 단어들이거든. 자, 그리고 서인을 우리가 정보를 보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군선들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나올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자, 그러면 다 읽고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보기를 보고 맞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품이 정리가 안 되고 머릿속에 이해가 독해가 안 된 상태에서 보기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그 보기는 너희가 이미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거든. 근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활용하라고 정보가 주어졌으면, 이 정보를 보고 너희들이 읽으면 백옥경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옥황과 군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미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 자,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양주 땅 고산으로 내려가 응거를 했다 그랬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오호 연월에 내 분수인 것이 옳은 것 같다. 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서인 세력의 모략으로 은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오호 연호를 자기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그러면 서인들이 계속해서 뭔가 꺼리고, 자, 군선들이 꺼리고 군선들이 꾸짖었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그 부분이 모략하는 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호 연호를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은퇴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면 거기서 느끼는 비통함, 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너희가 뭐 작품의 문맥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조정과 백성들에 대한 우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수에 보면, 자, 백만옥 창생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 그게 백성들과 관련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이 이지러질 때, 그 다음에 백옥루를 중수할 때, 우리가 삼수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조정과 관련된 우려가 나왔던 이 보기를 보고 본다면, 아, 그럼 이건 조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준을 잡힌 상태에서 독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보기가 또 한 번에 너희들한테 뭐 반복되는 어떤 보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그냥 쓸데없는 보기는 주어지지 않는다야. 자, 보기를 너희들한테 불필요한 보기인데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괜히 던지는 게 아니거든. 특히 문학은 관점 잡는 데 측면에서도, 자, 그 다음에 난해한 작품을 독해하는 어떤 정보로서도 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도 우리가 30작품 넘게 40작품 가까이 보고 있지만 똑같은 성격의 보기였다. 자, 이런 보기가 주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다음 작품을 봐볼게.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인 신음의 방홍시어를 볼 건데, 자, 2017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에도 한번 출제가 됐던 작품이야. 자, 중요도가 높으니까, 자, 우리가 30수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EBS에 실려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볼 테니까, 자, 한번 작품을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1수를 먼저 보면,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자,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으리가 누가 있으리. 자, 밤중만 일편명월이 그의 벗인가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산촌, 일단 자연 속에 있나 본데, 자, 자연 속에서 눈이 왔대. 자, 일단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자, 눈이 오니까 돌길이 묻혔대. 자,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와 어디를 통하게 만드는 어떤 통로의 역할인 거잖아. 자, 그런데 이 통로의 역할하는 길이 묻힌 거야, 눈에. 자,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결시키면 잘 연결이 될 텐데, 자, 일단 통로가 묻혔으니까 뭔가 고립되고 두렵고 이런 상황이 될 법도 한데, 지금 화자는 뭐라고 했냐면, 시비를 열지 마라. 자,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이 살인문을 얘기하는 건데 문이거든. 이 문을 열지 마라. 나를 찾을 리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날 찾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서리적 표현인 거야. 자, 근데 날 찾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자, 그 중에 밤중만 일편명월이 그의 벗인가 하노라고 했으니까, 일편명월이라고 하는 건 한 조각의 달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달, 자연물인데, 이 자연을 지금 뭐라고 여기냐면 그의 벗이다. 자, 친구라고 여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하는 건 사람과 연관되는 거니까 의인적인 표현이 나타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1수는 일단은 겨울에 산촌에서 이 길까지 눈이 다 이렇게 묻어버릴 만큼 눈이 많이 왔는데, 자, 그 속에서 일단 살인문을 닫고 자연을 친구 삼아 살고 있는 어떤 화자의 모습.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화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적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응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화자는 자연 속에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뭔가 고립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번째 3수를 한번 봐볼게. 자, 초목이 다 매몰한 때, 자, 재라고 하는 게 때라고 했으니까, 자, 송중만 푸르
푸르렀다. 자, 풍상 섞어친제 내 무슨 일 혼자 그렇게 푸른가. 자, 두어라 내 성인이 물어 무엇하리라고 했거든. 자, 일단 초목. 자, 풀과 나무들이 다 메모랬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계절을 겨울로 볼 수 있겠지. 자, 어떤 풀이라든가 내진 나무들 전부 다 이제 다 죽어서 내진 시들어져서 땅에 이렇게 묻혔을 때 그러면 이 상황 자체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와 대나무만 푸른 거야. 자, 그러면 이 소나무와 대나무의 속성이 우리가 사계절 내내 푸른 상록수잖아. 자, 근데 얘네들이 이 겨울에 푸른 빛깔을 지금 내고 있는데, 자, 밑에 중장에 보니까 풍상이 섞어친제. 자, 그럼 매몰시키는 대상이 풍상일 거야. 자, 바람이나 서리와 같은 이런 차가운 풍상일 텐데, 얘네들이 섞어치고 있는데도 너는, 자, 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한테만 쓰는 인칭대명사인데, 여기서 너는 문맥적으로 송죽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의인적 표현이 또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너는 무슨 일로 혼자 그렇게 푸르냐. 자, 그러니까 이 푸르름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지. 모든 것들은 매몰됐을 때 너 혼자만 푸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종장에 두어라. 자, 이거는 감탄사 정도라고 했고, 내 성인이,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니 그걸 물어서 무엇하겠냐라는 거,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서리적 표현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내 성이다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어떤 중의성을 띠는데, 하나는 일단은 내 성인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나의 본성이니 나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자, 나의 본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근데 또 하나는 저의 본성이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저 소나무와 대나무가 가진 본성이니라고 말을 쓰는 거지. 자,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이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 중의성이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 중에 뭐가 맞냐라고 시험 문제는 절대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되, 일단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자, 푸르름. 자, 여기서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집어넣어서 굳이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푸르름 자체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우리가 뭐 소나무와 대나무 나왔다고 무조건 지조, 절개 이럴 필요 굳이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잖아.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화자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 푸르름이야. 그 푸르름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다. 우리가 요 측면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우리가 육수를 보면, 자, 어젯밤 눈이 온 후에 달이조차 비추었다. 눈 후 달빛이 밝음이 그지없는데, 자, 어떻다 천말 부으는 오락가락 하느뇨라고 돼 있어. 자, 어젯밤에 눈이 내리고 난 후에 달이 조차서 비추었대. 자,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면 눈이 다 내리고 나서 그리고 달이 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겨울밤에 어떤 달이 떠 있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연상해보면 되겠지. 근데 눈이 다 오고 난 다음에 달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 그 달빛이 너무 맑아. 그리고 그지없다는 건 끝이 없다. 그 맑음이 끝이 없다. 아주 맑다. 자,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어떻다고 뭐 한다고 천말 부호는 그렇게 오락가락 하냐라고 했는데, 자, 이 운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왜 구름이 오락가락 하느냐라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름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연 속에 있는 것 같고, 그 자연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어떤 생각과 흥겨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온전한 흥겨움이라고 말은 뭐하지만 적어도 긍정적 인식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름도 자연물 중에 하나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구름은 성격이 좀 다른 게, 일단은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달빛이 맑은 그 상황에 맑게 달빛이 끝없이 그렇게 맑은 달빛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구름이 오락가락하면서 그 달빛을 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구름의 성격은 뭔가 가리는 대상이거든. 일단 긍정적인 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 요 정도를 일단은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자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자연물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어떤 공통적으로 다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시험에서 역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런 부분에다 밑줄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자연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연물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선택지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 자, 그래서 너희들이 문맥을 통해서 잘 구별하겠지만, 요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 구름에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좀 신경 써서 구분해 놔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팔수를 보면, 자, 석가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수간목을 작은 줄 웃지 마라. 어지버 만산 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자, 이렇게 팔수가 돼 있는데, 자, 석가래가 기나 짧으나, 자, 석가래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기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집에 밑에 수간목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수간목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석가래와 기둥인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체의 뜻풀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석가래가 길든 짧든 간에, 그 다음에 기둥이 기울었든 틀어졌든 간에 이 수간목을 작다라고 해서 웃지 마라. 이 수간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자,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를 수간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작은 초가야. 근데 이것이 작다고 비웃지 말아라. 이때 웃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비웃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지버, 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만산나월. 이 만산나월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산이고 월이니까 자연이겠지. 그러니까 가득하게 비치는 어떤 자연,
가득한 자연 이것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라는 말로 보면 돼. 자, 이렇게 만산나월도 자연으로 보면 이 모든 자연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수간목이 이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수간목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작품들에서도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았잖아. 그러면 자연 속에다가 수간목을 지어서 그 수간목 초가 자체는 작지만 그 작다고 비웃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모든 자연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자부심, 어떤 흥겨움, 흥치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작다고 해서 날 비웃지 말아라. 이런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인식 이것이 담겼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14수를 보면 10이 없는 후이라 영역이 불간타. 자, 금서를 다 흩은 후에 자, 이 몸이 한가하다. 자, 백구야 기사를 잊음은 너와 nen가 하노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2가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난 뒤라서 자, 영예와 욕이라고 하는 것은 치욕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떤 시비를 가리고 사는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영예로움을, 어떨 때는 치욕을 겪고 살았나 보지. 그런데 이제는 시비가 없은 후, 시비를 가릴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영예나 어떤 치욕과 같은 것들이 다 불간타란 말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인 거지. 자, 그러면서 금서를 다 흩은 후. 자, 그러면 금서를 흩었다는 말이나 시비가 없어진 후라는 말이나 문맥적 의미는 동일한 의미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떤 검은고와 책을 다 흩어버리고 나니 자, 그러면 어떤 시비를 가리고 사는 삶이나 대신 검은고와 책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이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후이다 보니까 이 몸이 한가하다 그랬어. 자, 그러면서 백구야 기사를 잊으면 너와 nen가 하노라라고 했는데 백구는 우리 고전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거든. 이거 샌데 갈매기야. 자, 근데 갈매기가 머릿속에 연상을 한번 해봐봐. 갈매기를 우리 주로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바닷가에 가서 볼 수 있지. 그리고 색깔도 좀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어떤 사대부들의 어떤 삶을 상징하는 새, 사대부들의 어떤 소망의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새 정도로 보면 되는데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어떤 하얗고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청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로서 갈매기를 많이 설정하거든. 그래서 갈매기 자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덜어 있기는 한데 거의 90% 이상의 갈매기가 나오면 자연친화, 그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소망의식이 투영되는 그런 대상들. 대체적으로 자연친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것도 간습화된 표현 중에 하나라 너희들한테 일러주는 건데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문맥을 확인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야. 그래서 백구를 불러. 자, 그러면서 기사를 잊음은 너와 nen가 하노라. 원래 이 기사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어떤 굉장히 비민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기사라고 하거든. 근데 그냥 문맥적으로 본다면 기사를 잊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심과 욕심, 어떤 사사로운 마음 내지는 욕심, 자, 어떤 욕망하는 것들을 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잊은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잊은 거지. 사심을 잊은 것.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잊고 사는 것은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백구를 얘기하는 걸 거고 나는 표면적 화자를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어떤 시비를 가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자, 금서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사심과 욕심 없는 삶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백구를 보고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적 표현이 쓰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7수를 보면 자, 한식이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자, 무정한 화류도 자,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떻다 우리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라고 돼 있어. 자,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과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한식 비온 밤. 자, 우리가 한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봄에 우리가 한식이 있거든. 근데 한식에 비가 온 날 밤에 봄빛이 퍼져 있는 거야. 자, 여기 직접적인 말이 이렇게 나오네, 그지? 자, 그런데 봄빛이 퍼져 있는데 자, 무정한 화류. 자, 우리가 이 무정이라는 게 정이 없다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어떤 화류라고 하는 건 꽃과 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원래 꽃과 버들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서 다시 피어. 자, 졌다가도 이렇게 봄이 되면 다시 피거든. 근데 어떻다 우리님은 자, 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밝히면서 님은 가고 나서 아니 오는 거라고 했어. 자, 님이 떠났나 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때를 알아서 다시 피는 이 화류와 지금 여기서 님과 지금 이렇게 의미상의 대조를 짓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가고 아니오는 이 님의 어떤 비정함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뭐 비정함 정도는 좀 그렇고 일단 화자가 느끼는 어떤 서운함을 더 강화시키는 대상이 지금 님이잖아. 근데 그런 어떤 강조, 그런 어떤 정서를 더 강조하게 만드는 것이 이 화류다. 그러니까 대조를 통해서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꺼내다가 이 17수에는 지금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님이라고 하는 대상
자, 님을 설정해 놓고 님과 지금 이별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나서 가고 아니오는 님에 대해서 어떤 서운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어떤 감정을 강조하는 화료가 대조조로 설정돼 있다. 자, 요 정도로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자, 19수를 보면, 자, 창밖에 워석워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자, 창밖에서 워석워석거리는 소리가 들렸나 봐. 그래서 이것이 님의 소리인가 보다라고 일어나 본 거야. 자, 아까 위에서 어떤 님과 헤어져 있고 님이 가고 난 다음에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져서 보면 지금 님은 기다린 대상이고 그리운 대상이었잖아.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듣고 님이신가 생각해서 일어나서 봤어. 그랬더니 해란 해경에, 자, 해란 해경이란 것은 난초가 피어 있는, 이 난이라고 하는 게 난초거든. 난초가 피어 있는 길을 해란 해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걸 아니까 어떤 난초가 쭉 피어 있는 그런 길에, 자, 낙엽은 무슨 일인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이 워석버석이라고 하는 얘의 실체는 낙엽 소리였던 거야. 그래서 이 낙엽 소리였는데, 자,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끊길까 하노라 그랬거든. 자, 그러니까 이 낙엽의 어떤 소리가 난 것을 지금 화자는 뭐가 됐냐면, 님이 왔나 싶어서 착각을 한 거야. 착각하게 한 소리의 실체인데,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자, 내 마음속에 어떤 간장이 다 끊어질 것 같은, 오장육부가 다 끊어질 것 같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어떤 애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특히 요 19수에서는 일단 님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화시킨 요소에 착각을 하게 만드는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6수를 보면 꽃지고 속잎이 나니, 자, 시절도 변하였다. 자,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닌다. 자, 뉘라서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하는고라고 돼 있어. 자, 일단은 요거는 꽃이 지고 속잎이 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시절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자, 일단 나무에 꽃이 지고 속잎이 돋아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시절도 변한다는 말을 쓰는 거겠지. 뭐 일단 1차적으로 꽃이 지고 속잎이 나는 시기는 보통 봄에서 여름이 넘어가는 그 시기 정도니까 계절의 변화 정도로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보니까 그랬더니 풀 속에 푸른 벌레가 나비가 된 거야. 원래 이 푸른 벌레였는데 벌레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나비가 된 거지. 자,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의 모습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시절이라고 하는 계절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계절에 있는 어떤 다양한 모습들도 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 뉘라서 누가 이렇게 조화를 부려서 천변만화를 하는고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천변만화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변한다는 얘기야. 자, 끝없이 변한다. 자연이 시간이 변화되면서 자연물의 경치도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 누군가가 어떤 조화를 부려서 이렇게 끝도 없이 변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뭔가 이걸 시비 거는 거나 내지는 투정 부리는 게 아니고 어떤 자연의 변화되는 그 지점에 대한 놀라움 정도다. 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인데, 자, 29수를 보면, 자,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알시다라고 했어. 자,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노래를 삼기다. 이 삼기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라는 말인데, 자, 노래를 만든 사람, 자, 이 사람이 시름도 많기도 많았구나라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과 시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 자, 그러면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이 왜 만들었냐면 그 사람이 시름이 많아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러 다 못 일러서 그렇게 노래를 불리면 그 시름이 풀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풀릴 것이라면 나도 불러보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나도 노래를 부르겠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시름이 많다, 크다,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래를 불러서 그 시름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나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시름을 풀고 싶다.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름이 그만큼 깊다.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1수부터 30수까지를 계속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뜬금없이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 전체적으로 1수부터 30수까지 쭉 보면 이런 어떤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좀 덜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전문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29수는 시름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시름과 관련해서 지금 화자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내 마음속에 시름이 매우 깊은 상태다, 큰 상태다. 자, 이것을 말하고 싶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작품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표면적 화자는 나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적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하면 이게 연시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을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생략된 것들이 많아서 하나로 일관되게 상황을 잡긴 좀 어렵고 일단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건 1차적인 건 자연 속에 있었어. 자, 자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크게 하나 잡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자, 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 이별에 있는 상황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어떤 정서와 태도 일단 자연 속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는 긍정적인 인식인 것 같아. 그 자연 속에서 뭔가 응거하면서 뭔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리고 뭔가 이 속에서 놀라워하는 자, 이런 어떤 모습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님과 이별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1차적인 건 그리운 걸 거고 자, 그런데 이런 그리움을 더 강화시키고 자, 또 어떤 슬픔을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화류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정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를 날아 다시 피는데 그와 대조되게 지금 님은 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으셨잖아. 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시름이 가득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리움과 시름 자, 지금 어떤 그리운 상태인데 돌아오지 않고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시름 그 시름이 마지막 수에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말이 나왔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축을 또 하나 이룰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보면 자, 우리 이 작품의 주제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모습과 자, 또 하나는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님에 대한 그리움, 그로 인한 어떤 시름.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주제로 잡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에서도 뭐 이렇게 정리할 것들이 있었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내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었으니까 일단은 뭐 의인적인 표현이라든가 어떤 서리적인 표현. 자, 그리고 어떤 계절감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시어들.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화류와 님을 대조시켜서 의미를 강화시켰으니까 어떤 대조적인 속성.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들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고, 자, 그런 점들을 눈여겨보면서 작품을 좀 공부해두면 될 것 같아. 자, 화면을 보니까 되게 의아하지. 자, 일단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보기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갑자기 EBS 본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야. 자, 근데 내가 너희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높아심에 오늘은 요 내용이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길래 잠깐 너희들한테 어떤 조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여기에 구성상으로 보면 가가진 평론이고 자, 이 평론이 먼저 주어지고 난 뒤에 나의 이 방홍시어라고 하는 작품의 본문이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 평론이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보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보기가 이렇게 깔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너희들이 머릿속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기를 제시문 안에다가 갖다 써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평론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먼저 이 내용을 통해서 관점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반드시 얻고 가야 돼. 자, 그것이 이 보기의 역할하고 동일한 역할이잖아. 자, 그래서 평론이 주어지면 그냥 평론은 보기와 똑같은 거다. 자, 이걸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얘 무시하지 말고 마음 급하다고 작품 먼저 덤비면 자, 이 평론에서 제시했던 정보들을 놓친 상태에서 작품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작품의 어떤 독해도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너희들이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이 보기와 맞지 않아서 이 평론과 맞지 않아서 오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이 정보들을 활용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잘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던 이 내용들은 그냥 어떤 부차적인 설명 어떤 보충적 차원의 설명이 덧붙여진 거여서 일단 가장 포인트가 되는 위에 세 줄만 읽어볼게. 자, 방홍시어는 신음이 광해군 때 정쟁의 연루가 되어서 김포로 추방당한 뒤에 자, 그 속에서 느끼는 정치적인 좌절감과 소외감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염증과 대결의지 이런 것들을 토로한 연작시다. 자, 그래서 작품 창작의 동기가 그가 남겼던 방홍시어 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그 일부를 발췌하면 그 밑에와 같대. 자, 근데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뭐 이와 관련해서 작품의 창작 동기가 다 드러났다고 했지만 일단 우리가 밑줄 쳤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정쟁에 연루되어서 김포로 추방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상황적인 요인이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느끼는 좌절감이라든가 소외감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염증이라든가 대결의지 이런 것들은 정서와 태도와 같은 반응에 대한 정보야. 이것들은 종합하면 주제를 만드는 요소니까 이미 너희들한테 주제가 주어진 거였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우리가 판단하고 난 뒤에 작품을 읽으면 너희들이 훨씬 더 작품에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겠지. 자,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정보들이 주어져 있었던 것을 놓치고 너희들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작품을 보지 말고 자,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작품을 보면 훨씬 너희들이 막연하게 작품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 독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작품을
작품을 한꺼번에 하고 또 방홍시어 같은 작품은 9수나 됐기 때문에 작품의 길이가 좀 길어서 너무 좀 길어졌을 건데 자 그래도 기왕 시작하고 했던 작품이니까 자 우리가 학습했던 것들 잘 복습해서 남겨놓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현대시한 작품을 해야 되는데 나이덕 시인의 섭섬이 보이는 방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그래서 그 작품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해볼 테니까 자 너희가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나랑 또 비교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 자 긴 시간 동안 두 작품이나 되는 작품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